한번 쳐볼까요? 네. 일반적인 공. 이렇게 치신단 말이죠, 그죠? 아, 네. 나가면서. 이렇게 치시죠. 네. 다음이 없어. 그리고 스윙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스텝이 되면 같이. 네. 오, 지금 스윙이 왼발만 나올 수 뺀 있죠. 거, 뺀 그쵸? 거죠? 네, 왼발만 오. 빼줘도. 여기서. 그쵸. 오, 네. 다른 특별한 동작이 있지는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완성돼 보여. 자, 이번에는 뒤로 밀리는 상황 많잖아요. 저희가 그쵸. 경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이제 고개만 살짝 넘겨서 공을 바라보다가 끝나는 경우 많죠. 또는 몸을 돌려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밀리는 볼에 대해서 좀 잘 따라갈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게 돼야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스매시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남성분들은 그냥 겁이 없으시니까 막 이렇게 나가서 늦어도 막 이렇게 뒤로 따라가서 막 하시는데 네네.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뒤로 점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겁을 좀 많이 내시더라고요. 우리가 뒤로 공이 밀리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뭔가 완성돼 있지 않은.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스텝과 조금 연결을 시켜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뒤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스텝 하나, 둘, 셋, 네. 스윙, 그렇죠?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발을 이렇게 뒤로 가도 마지막에는 오른발을 딛고 나서 공을 쳐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그냥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마시니까 다음 준비도 또 잘 안 되고 스매싱을 할 수 있는 자세들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뒤로 물러났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스텝 연습을 하실 때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점프하고 왼발을 어디다 두죠? 왼발을 바꿔주죠. 이 오른발 자리에다가 네, 뒤로 이렇게 빼죠. 놓죠, 그죠? 네. 이렇게 놓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본적인 동작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어쨌든 배드민턴은 제자리에서 치는 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쵸. 다 뒤로 움직이면서, 앞으로 움직이면서 네. 치는 볼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뒤로 움직이면서 치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뒤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무게 중심은 뒤에 있는데 오른발 있는 자리에 왼발을 놓으려고 하니 중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어설픈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스텝 연습하실 때도 오른발이 붙어 있는 이 자리에서 점프를 하시고 왼발을 자꾸 이렇게 뒤로 빼면서 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리는 공은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동작이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틀린 건 아닌데 밀렸을 때는 적합하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공이 이렇게 내 머리 위에 있어. 근데 또 네. 내가 지금 오른발은 여기 닿는데 넘어가고 있어. 그럼 이 볼을 앞에서 쳐야 하는데 네. 제자리에 선다라고 하면 이렇게 뒤에서 맞게 되잖아요. 뒤로 밀리니까. 근데 왼발을 뒤로 빼면 내가 다시 셔틀을 앞에다 둘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왼발과 점프를 좀 활용해서 모자란 스텝과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점프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굳이 점프를 안 해도 오른발하고 왼발을 그냥 뒤로 옮기면서 공을 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옮기면서 네, 그쵸. 이렇게. 네. 그러면 스윙만 자연스럽게 만들어줘도 그렇죠. 느낌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또 중심을 잡고 또 빨리 다음 볼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 다리가 몰리면 사실 중심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죠. 또 왼발 하나만 잘 사용해도 지금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네, 아무래도 왼발이 뒤로 물러나가는 거를 브레이크하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쳐볼까요? 일반적인 공. 이렇게 치신단 말이죠, 그죠? 네. 나가면서. 이렇게 치시죠. 네, 다음이 없어. 그리고 스윙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맞춘 거구나. 그렇죠. 그냥 맞춘 거지. 네, 말 그대로 그냥 넘기기 위한 네. 수단일 뿐인데. 네. 네. 근데 이게 스텝이 되면 같이. 네, 오, 지금 스윙이 왼발만 나올 수 뺀 있죠. 거, 뺀 그쵸? 거죠? 네, 왼발만 빼줘도. 여기서
그쵸. 오, 네. 다른 특별한 동작이 있지는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완성돼 보여요. 대부분 따라가시려고 팔을 이렇게 뻗고 가신단 말이죠. 공을 마중 나가신다고. 공을 마중 나가면 내가 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거의 대부분 다 앞에 이렇게 톡톡 놓는 것밖에 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스텝을 좀 잘 이용한다라고 하면 네. 중심을 잡고 하면 들어서 하나, 둘. 오. 네, 그럼 스매싱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죠? 아까처럼 하면은 다시 갑자기 약수터가 떠오르는 느낌이고 분명히 보시는 분들은 보완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초보자처럼 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대부분이 이런 상황은 오른쪽에서 공을 치고 난 후에 대각선 언더나 아니면 뭐 대각선으로 뭐 리시브를 했을 빨리 경우, 왔을 때. 그죠? 네. 빨리 왔을 때 이런 경우가 네. 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스텝을 하면 여기서 스텝을 하고 항상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치고 그냥 요 제자리에서 양쪽 움직일 준비만 좀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제자리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네. 양쪽을 갈 수 있는 대비 준비. 근데 대부분 우리가 스텝을 여기서 치고 이렇게 가운데 딱 들어오는 스텝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쵸. 습관적으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공이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직 상황별로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배운 대로 했는데 네, 그쵸. 공이 벌써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럴 때는 이 기본적인 걸 벗어나서 좀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스트로크를 했을 때 네네. 어느 위치까지가 내 공간인가를 좀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내가 스매싱을 하던 드롭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드롭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상대방이 칠 수 있는 공이 그렇죠. 뭐가 있죠? 뭐 직선이나 대각을 올리는 거랑 그렇죠. 뭐 헤어핀이나 네. 또 어차피 앞 사람 좀 그쵸, 그쵸. 니까 네. 그럼 헤어핀, 언더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드롭을 하고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나? 또 저쪽으로 올라오는 것만 잘 생각하면 되니까. 그쵸. 네, 그쵸. 여기서 치고 이렇게 뒤에 서 있어도 이렇게 뒤에 서 있어 중간 볼이 와도 한 발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렇게 서 있어도 어차피 앞에는 앞에 사람이 준비를 하니까 만약에 대각선이 왔어.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리보다 네.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하나, 둘이면 충분히 그쵸. 따라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 네. 내가 밀리는 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고 좀 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상황에 맞춰서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기본 동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기본을 지키시면서 지금과 같은 방법도 하나씩 쌓아 나가다 보면 그쵸, 필요한 상황에 맞는 그렇죠. 스텝과 움직임이 될 수 있는 그러면 또 A조로 가는 방법에서 좀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내가 스트로크를 한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상대방이 어떤 스트로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좀 더 효과적으로 스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움직임 자체, 로테이션도 좀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반성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쳤던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도 한번. 그쵸. 물론 시간이 굉장히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볼이 오고 가는데 그 시간을 생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지금 또 대표님의 이 설명에 공감을 해요. 너무나.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만약에 스매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공격자인 상태에서 네. 내가 이렇게 스매시를 땅 때렸을 때 네. 상대방이 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생각. 생각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스매시를 잘했을 때 제가 수비니까 공격이 날아올 일은 없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칠 수 있는 스트로크가 올리는 거 아니면 그쵸. 앞에 대는 거 아니면 드라이브 드라이브성으로 그쵸. 그렇죠. 그럼 드라이브성으로 하면 공이 이렇게 짧게 떨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드라이브 때렸다면. 중간 이상 무조건 날라오는 볼이기 때문에 네. 맨 엔드라인에서도 내가 스매싱을 때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 중간 이상이니까 한 발에 이렇게 칠 수 있는. 스매시 때리고도 너무 그쵸. 들어오는 거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연속 동작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 너무 기본적인 걸 지키다 보니 네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스매싱을 때리고 네. 들어갔다가 또 올라오는 걸 또 따라가려고 하니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배드민턴은 어쨌든 뒤에서 앞으로 뛰는 역할을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때리고 들어오면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발이 그죠? 엄청나게 빠르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하지만 여기서 때리고 공이 오는 걸 보면 바로 또 때릴 오, 수가 깔끔하다. 있겠죠. 그죠? 거기에 그러면 드라이브가 오더라도 여기 그쵸. 충분히 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가 수비를 이렇게 놓으면 앞에 앞사람. 분이 이게 그러면 대각으로 트는 수비를 하시는 분들은 수비 능력이 정말 좋거나 그쵸. 예측해서 대치기 돌리는 흔히 건데 그런 경우는 상대의 수비 능력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스매시의 문제인가요? 이 부분은 네. 공격자의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의 수비 능력보다도 네네. 오히려 공격자의 실수인 경우가 많다. 그쵸. 반복적으로 같은 코스로만 스매시를 때리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알아채고 방향을 트는 거겠죠. 딱 그쪽을 준비돼 있는 곳에 공이 오는 거네요. 읽기 좋은. 오히려 그쵸. 수비자가 먼저 예측을 네. 잘하게 되는 거네요. 스매시의 그쵸. 문제로.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네. 공격자가 계속 같은 코스로 주기 때문에 어쨌든 스매시의 박자나 아니면 공이 오는 코스를 미리 알고 있으니 바로 역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스매시를 때렸는데 대치기 못 가겠어요 라는 거에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과연 스매시를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그쵸. 떠올려야 되겠네요. 무리하게 스매싱을 하다가 공이 이제 높게 드라이브성으로 스매싱이 갔을 경우가 대치기가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좀 눌러주는 거를 집중적으로 해주면서 그쵸. 코스를 다양하게 네. 그렇게 한다면 스매시 이후에 준비 동작도 아까처럼 할 그쵸. 수가 있겠네요. 그쵸. 예측된 방향으로 좀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이제 뒤로 밀렸을 경우에 대부분 강하게 때리시려고 네. 무리를 해서 이제 힘있게 딱 때리다 보니 그런 실수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굳이 스매시를 강하게 때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 내가 움직였어. 막 밀렸어. 근데 강하게 때리면 중심을 빨리 또 다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나고 싶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스텝을 좀 이용해서 연타성인 아니면은 뭐 드롭을 좀 이용해서 공격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꿀팁이에요. 간단하게. 그쵸. 왼발 하나만 잘 써도 달라진다와의 느낌과 스매시 이후나 또는 뒷볼을 쳤을 때 이 준비 스텝까지. 이 스텝이 뒤로 가는 것과 앞으로 가는 것에 지금 완성을 시켜주신 거거든요. 그쵸. 요 두 가지만 잘 보완을 해주셔도 진짜 뒤에 움직임은 정말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이 레슨 영상 오늘 촬영한 부분은 뒤로 가는 스텝과 앞으로 가는 스텝에 대한 간단하면서 완성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에는 무리하게 따라가서 때리다가 대치기 당하는 경우. 아이고. 이런 실수도 나온다라. 이런 실수도. 이렇게도 나오죠. 여기 자. 그래서 야. 여기 자. 그래서 야. 이렇게 물러나져 버리니까 움직일 수가 없겠죠. 이것과 잘 좀 대처하는 방법으로. 두 걸음만 해도 갈 수 있네요. 이게 스텝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준비하고 나서 우리가 흔히 배우는 하나, 둘, 셋, 짠 네. 하고 그 다음 또 이동 짠 이것보다는 좀 연결할 수 있는 스텝 연습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